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가요? 적당히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인간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남도 다 정신없이 악착같이 사는 걸 보면, 나도 뭔가 적당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 역시도 악착같이 그냥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참, 다 같이 좀 편하게 살면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많은 아버님들, 물론 우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는 아주 소수 어머님들도 계시죠. 아버지 어머님들 모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같이 행복하게 우리 즐거운 택시 오래오래 하도록 합시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죠. 자, 이건 요거 우버 새로운 이제 저 도장이죠. 도장이 아니고 띠, 그 다음 꽃갈입니다. 저도 이제 문자를 받고 이번 주에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덥고 뭐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핑계대서 못했고, 그 다음 주에 전화해보고 요거 띠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셨네요. 개인 기사님인데 회사 택시는 이미 이제 가입하는 것들은 요걸 다 해야 됐고, 그래서 회사 택시는 꽤나 많이 보였고 개인 택시는 이제 지난주부터 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기사님도 이게 네, 한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마 며칠 정도 됐겠죠. 저도 이제 요 꽃갈, 요 띠로 바꿀 예정입니다. 참고로 요건 뭐 왜 요렇게 바꾸냐, 굳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우티에서 우버로 전환도 됐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요 디자인이 있죠. 우버. 요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도 뭐 일본도 그렇고 외국을 가도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그 일반적인 택시, 외국에서는 이제 우버가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우리는 택시가 중심이고, 근데 외국에서도 우버 택시의 경우에 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에 우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 기존의 우티 로고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이고. 근데 요건 전 세계 공통으로 우버 로고이기 때문에 로고고, 저기 옆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기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저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갈비뼈 같이 생기기도 한 저것도 외국의 공통이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서울 중심지나 서울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쫙 우버 로고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아, 우버 서울에 많다라고 생각하고 우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래서 외국 손님들은 뭐 오히려 이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음 주로 바꾸고 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공항에 갔어요. 그리고 제 번호가 됐죠. 근데 손님을 못 태우고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얘기를 해보죠. 이게 주말에 이제 시간당 인천공항은 뭐 1터미널 같은 경우에 2터미널은 이제 진짜 거기에는 약간 고인물 게임판이고, 1터미널을 주로 가는데 1터미널에 시간당 나오는 손님들이 조금 다르죠. 이게 1000명대, 2000명대면 굉장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고, 3000명대가 그래도 꽤나 많을 때고, 아주 피크 시간에는 4000명. 그건 여러분들이 그 인천공항 앱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0 후반에서 4000이면 좀 빨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잤죠. 한 5700번대이고 내가 5900번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자고, 한참 좀 자고 눈 떠다가 자고 눈 떠다가 그러잖아요. 눈 떴는데 아, 번호가 이제 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오래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건 기사님들이 뭐 안 나가신 거죠. 안 나가신 거나 뭐 주무시거나 뭐 자기 번호 확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길래 아유, 또 어떤 기사님들 또 쿨쿨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번호를 보니까 5900번대요. 앞에가. 야, 오늘 빨리 빠졌네? 그러면서 뒤를 보니까 5910 몇 번. 신기하네. 내 번호랑 비슷하네. 라고 해서 보니까 제 번호예요. 한참을 자다가 야, 별로 안 잤거든요. 오늘은 빨리 빠진 거예요. 제 번호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정신없이 그냥 나갔죠. 나갔는데 또 거기 가다가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바로 화장실 갔다가 들어갔는데 공항에 거기 택시 그 입차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 앞에 택시는 들어가고 이제 저예요. 근데 그 차단 바가 안 열리는 거예요. 뭐지? 왜 안 열리지? 해서 나는 분명 깜빡일 때 나왔는데 했는데 거기 창문 열고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택시인 줄 알고 여기 진입하는 거 아니다. 여긴 대기장에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 대기장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기장에서 왔다고? 그러고 이제 번호를 막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데 그때가 50분 초반대예요. 근데 번호가 뜬 게 30분 30 몇 분대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5분 20분 살짝 안 되게 늦은 거죠. 그래서 보고 지금 이거 이탈한 거다. 그 순서에서 시간 해버려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냥 우회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냐. 아마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잖아요. 택시 대기장에서 내가 깜빡깜빡거릴 때 시간을 좀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거기 택시 대기장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공항에 택시 그 입차하는 데까지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안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보통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내 번호가 뜬 시간부터 그 입차장까지의 시간이 10분인가 15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내 번호가 깜빡깜빡거릴 때 이미 시작 시간이고 그 시간부터 해서 못 들어가면 이미 이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기장에서 이미 내가 시간을 만약에 막 한 10분, 15분, 10분 이렇게 지체해버리면 대기장에서는 나가지만 이미 거기에서 들어가는 데는 이미 늦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대기장 나가서 10분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운이 좋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우버 손님 바로 모셔서 시청에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버 콜이 몇 개 떴어요. 떴는데 이달에는 거기 대기장을 이탈을 좀 많이 해서 혹시 또 몰라서 그냥 기다렸는데 차라리 그냥 미리 우버 잡고 나오는 게 나을 뻔했네요. 우버 콜은 미리 좀 떴습니다. 뭐 인천공항을 안 갈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버 비가맹은 하십시오. 뭐 가맹은 뭐 모르겠고 비가맹은 나쁘지 않으니까 하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공항 가면 의외로 외국인 콜이 생각보다 빨리 뜹니다. 이건 혹시 카카오 블루 하시는 분들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카카오 블루 분들도 빙빙 돌다가 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블루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그 택시 대기장 말고 거기 근처에서 뭐 바로 빙빙 돈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손님을 많이 모실 수 있나요? 그걸 저는 이제 카카오 블루가 아니니까 그거 모르겠는데 그게 손님이 의외로 많이 잡혀서 많이 운행이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영종도 안에서 서울로 가는 손님 카카오 블루 같은 경우에 콜이 좀 뜨나요? 혹시 카카오 블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면 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생각보다 그 빙빙 도시는 카카오 블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그 콜을 잡기 위한 것인데 저렇게 해서 콜이 꽤 잡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네모가 나온다라고 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얘기되는 건 카카오 블루와 네모가 따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가맹에서 블루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맹으로 있고 뭐 어차피 네모는 가맹이지만 약간 느슨한 가맹이니까 뭐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상황을 보면서 기사님들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나중에 선택하면 되겠죠. 저도 뭐 일단은 저는 우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를 계속 하겠지만 카카오 네모나 카카오 블루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확실히 밤 시간대가 너무 짧아졌어요.
이게 이제는 뭐 예전이라면 그래도 2시까지는 버텨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진짜 한 9시, 10시부터 이제 2시까지는 그래도 정신없이 택시 기사들이 미쳐서 운행하는 시간이고, 이제 그 2시간, 2시에서 2시 반 좀 지나면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좀 자거나 한숨 잠깐 자고 다시 뭐 4시부터 한다든지, 그 교대하러 기사님들 조금 빠지면 그때 다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손님들이 조금 넘치니까 다시 이제 한숨 붙였다가 4시부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2시 반까지도 못 버텨요, 손님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1시에서 1시 반, 평일에는 거의 1시에서 1시 반만 돼도 손님이 쫙 빠져버리고, 거의 뭐 노란 블루 빈차등도 너무 많이 보이니까, 블루 빈차등이 보인다라고 하면 뭐 말 다 있죠. 손님 자체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이제 야간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야간은 그것도 약간 내려놔야 될 시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시로 이게 돈을 버는 것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진짜 그냥 돈을 꽤 벌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꽤 있더라도 그냥 시간이 갈수록 더 카카오 블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카카오 네모 그건 어느 정도 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될까? 그건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카카오 블루 같은 그나마 퀄이 가장 많은 그걸 안 하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시간대가 너무 길어졌다. 심지어 야간 시간대에서조차 길어지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래도 야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차 막히고 뭐 그게 답답하니까 야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가면 기사님들이 결국은 못 버티고 주간으로 넘어오는 기사님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도 물어보면, 야간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야간의 시작 시간을 조금 당긴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뭐 8시 반, 9시에 나오셨어. 근데 지금은 뭐 6시 반 해서 퇴근 시간은 약간이라도 좀 하는, 왜냐하면 그 밤이 너무 짧아져 버리니까, 밤에 뭐 2시까지도 가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피크 시간이 짧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뒤에 길게 하거나 그러면 앞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기사님들이 주변에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하게 밤에 기사님들이 결국은 좀 이탈하고 있다.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탈하고 있구나. 결국 그분들이 낮 시간으로 조금 더 증가하면 낮 시간에 또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손님 전체가 다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흐름상으로 손님은 이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그림은 못 나와요. 손님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는 그림은 못 나오고, 시간이 갈수록 손님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택시로 내가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이제 돈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 택시는 그냥 이렇게 얇고 길게 살아가는 그 관점에서 크게 걱정 없이 그래도 나가면 뭐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택시를 보셔야지, 택시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은 이제 택시는 진짜 버려야 돼요. 점점 그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건 사실은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뭐 자영업자도 보고 거리에 보면 뭐 임대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 사람들이 쓸 돈도 없고, 예전처럼 막 흥청망청 그런 것도 없고,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뭐 번화가에 술 취한 취객들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그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도 밤에 번화가 근처에서는 뭐 노년도 목자 골목이나 뭐 강남이나 신사나 아니면 저 건대 있구나 홍대 있구나 그런 데 가면 막 새벽에 뭐 널브러져서 뭐 벤치에 자고 있고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고, 아니면 신호등에 기대고 자고 있고, 막 아침에도 보면 아침까지 뭐 버스에 거기에 누워 자고 있고 이런 취객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마실 돈이나 여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벽에서 이제 아침 되는 그 시점에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막 취객이 널브러져서 자고, 막 젊은 애가 막 전봇대 기대고 자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요즘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완천 취할 정도로 마실 돈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겠다. 어느 정도는 좀 이걸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잘 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만족하고 잘 타고 있고, 뭐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인천공항을 많이 가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반절 주행 걸면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압력식으로 이렇게 슬쩍슬쩍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은 이제 정전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정전식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손을 대고 있으면 손에 아주 약한 미약한 그 전류를 통해서 이게 잡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압력으로 좌우 한 번씩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인천공항까지 막 1시간 가는데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털어줘야 툭툭툭툭 쳐줘야 되는데 이제 정전식은 그냥 잡고만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니까 유지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5 벨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충전 걱정 없고 집에 집밥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차값에 꽤나 많이 현금으로 일단 한 뭐 50, 60% 이상은 현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들은 전기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ICCU 문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다만 이제 신차 가격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지금 구형 아이오닉은 할인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저라면 구형 아이오닉 할인하는 것보다는 신형 아이오닉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신형 아이오닉조차도 이걸 그 카페에서 보면 후측방이 택시 모델에서 일반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소나타는 후측방 경보가 있어요. 후측방 경보 그게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그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택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버티고 이제 구형 아이오닉 할인 다 이제 다 재고가 떨이 되겠죠. 그러면 신형 아이오닉도 결국은 가격 비싸기 때문에 또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 연말 지나면서 내년 연식 변경이 되면 결국 이제 페이스리프트 10 아이오닉 5도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건 사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게 후측방 경보가 없어. 기본으로. 야, 이걸 3,000 이상 주고 사면 그 정도는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소나타에 풀옵션에서 2,300도 안 되는데 거기에도 있는 걸 안 넣어주니까 참 뭔가 찝찝무리하다. 그래도 뭐 돈 걱정 없다면 하시라 라는 거고, 충전 걱정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대신 전체적으로 충전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원대 초중반에서 이제 버티고 있지만 아마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고 한 번 더 이제 환경부 기준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멀지 않아서 이제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면 급속 충전은 400원대를 생각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충전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전의 상황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그 가격 간격은 이제 유지비 면에서는 계속 좁혀진다라는 것이고, 소나타는 굉장히 많이 보이죠. 기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크게 불만 있는 기사님들은 못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제 초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걸 하소연하는 기사님도 없고, 넌지시 물어보면 대부분 기사님들이 다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조금 크다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승차감은 괜찮대요. 이게 생각보다 승차감은 예전 소나타랑은 조금 다르고 오히려 약간 말랑말랑하면서도 그랜저 같은 느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사님들은 그랜저에서 넘어왔는데 야 이거 그랜저 넘어왔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차도 이제 웬만큼 크니까 이제 기존 소나타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차가 커서 조금 초기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 걸린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랜저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그랜저랑 승차감 어떤 차에 그건 비슷한데 오히려 차 가격은 훨씬 낮아지고 그 다음 연료비는 적게 드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신대요. 그래서 그랜저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 그랜저 말고 기존 그랜저 있잖아요. 그 기존 그랜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엔진이 2리터 되고 연료비가 적게 되는데 뭐 차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나 크기나 뭐 이건 전혀 꿀릴 거 없이 기존 그 구형 그랜저와는 거의 비슷하거나 그러면서도 좋아졌으니까, 연료비가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랜저에서 오신 분들이, 구형 그랜저에서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대부분 높고, 그 다음 소나타에서 오신 분들은 차가 약간 크니까 네,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건 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기사님들 대부분은 넌지시 물어보면 뭐 크게 불만이 있는 분들은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소나타는 잘 나왔다. 확실히 잘 나오긴 잘 나왔다. 심지어 그거 이제 풀옵션, 뭐 2,300만 원대 풀옵션 넣어버리면 후축방까지 생겨버리니까, 이건 뭐 어디 깔래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형 소나타는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지금 뭐, 저도 이제 계속 보이면 뭐, 택시 대기장도 그렇고, 어디 대기하는 데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고, 소나타 신형만 보이면 기사님들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거 보이면 일부러 가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기사님 좀 어떠십니까? 이게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뭐 여쭤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전기 택시에서 넘어오신 분도 계세요. 이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전기 택시 하시다가 그거 정리하시고 다시 소나타로 넘어오신 분들도 몇 분 뵀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K5는 아직 출고가 안 되고 있죠. 제가 물어보고 싶어도 아직 못 봤거든요. K5. 물론 그건 있죠. 회사 택시에는 이미 굴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랑은 다를 것 같으니까 그건 모르고 있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개인 택시 기사님은 아직 못 봤고. 근데 K5도 뭐 문제가 있을 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차량 선택에서 걱정은 없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잠깐 쉬다가 밥 좀 먹고 쉬다가 또 저녁 운행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로 저 아직 저거 스티커 못 바꿨어요. 서울 개인. 죄송합니다. 근데 요거 요즘 신고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아직도 친환경, 저는 그 서울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 그거 달고 있거든요. 그거 다신 분들이 이제 바꾸십시오. 이 기사님들이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하는지 자꾸 신고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귀찮아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내일 월요일 되면 이제 거기 지부 가서 스티커 받고 저걸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게으른 기사님들, 안 바꾼 기사님들 신고당하니까 바꾸십시오. 저도 바꿀 겁니다. 자, 요거 다음 영상은 썬팅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리 얘기 드리면, 썬팅은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진하게 하시라. 저도 이제 적당한 걸로 했거든요, 진하기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시 하고 내가 만약에 낮에만 운행한다 그러면 저는 썬팅 좀 중급 정도로 괜찮은 정도에서 가장 진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날씨에서는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가장 진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뭐 밤에 운행 안 하실 거면, 이게 해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운행 또 수고하십시오. 항상 들어주셔서 고맙고, 사고 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같이 소소하게 적당히 벌면서 택시 일 만족하면서 길게 오래오래 같이 가도록 합시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